저는 이제 그 개발자분들이 이런 그 개발 역량을 가지고 프로덕트를 직접 만드는 부분, 그 왜 PD라고 하지 않습니까? 방송국 PD? PD분들 예전에는 촬영 직접 하고 직접 편집하고 다 했거든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제 이런 그 프로덕션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설명드릴 거는 볼트 뉴라는 서비스예요.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처음 들으세요? 이제 바이브 코딩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보통 이제 커서 많이 쓰실 거고 뭐 코파일럿 쓰실 텐데 그거보다 좀 다른 개념입니다. 그래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이 QR 찍으시면은 여기 자료 보실 수 있고요. 그 뭐 내부 메신저를 공유 드렸다고 하시더라고요, 자료는. 네네. 그래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볼트뉴는 작년 중순 정도에 새로 나온 서비스예요. 일단 이 볼트에 대한 구조를 알아야지 좀 진행이 가능한데 왜 제가 딴 거 커서 아니고 볼트를 하냐면은 보시면 아실 거예요. 앞에 화면 보시면 화면이 보이시나요? 네. 하고 네. 보시면 볼트 뉴가 여기 가운데 있죠. 볼트 뉴를 가입을 해서 저희가 이제 쓸 건데 개발자분은 볼트에다가 업무 요청을 해요. 뭐 홈페이지를 하나 만들 건데 어떤 식으로 만들어 주세요 라고 해서 이제 얘기를 하면은 얘가 이제 그 LLM에다가 프롬프트 처리 요청을 보냅니다. 그러면 LLM 뭐 챗GPT, 딥식, 이 초기에는 딥식을 쓴 것 같아요. 근데 뭐 그록3라든지 이런 거 많이 쓰고 요새는 챗GPT 5.1인가요? 5.1 미니라든지 이런 애들이 이제 그 개발 잘 해주기 때문에 요런 애들이 이제 그 프롬프트를 받아서 코드를 생성해 줍니다. 볼트는 이걸 다 연계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면은 스택 블리츠라는 애가 이제 ID예요. 웹 ID. 웹에서 이제 개발 코드를 할 수 있는 편집 툴이라고 보시면 돼요. 웹 ID에다가 이 코드를 이렇게 생성된 걸 푸시를 합니다. 그럼 웹 ID 여기는 이제 컨테이너 시스템이 올라가서 해당 그 코드가 제대로 동작하는지를 화면단에 띄워서 보여주는 역할을 해요. 여기까지는 뭐 DB가 없어도 되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어떤 업무를 요청을 하면은 LLM이 그걸 번역을, 그 통역을 해서 그 내용을 코드화 시켜서 볼트해 주면 볼트가 스테이크 블리시가 저장을 합니다. 그 내용을 다시 볼 수 있게 되고 여기서 이제 그 웹 어플리케이션은 DB가 통신하지 않습니까? 그런 통신상의 어떤 DB 갱신이라든지 이런 거 하기 위해서 이제 슈퍼베이스라는 걸 씁니다. 슈퍼 아니고 슈퍼베이스. 개발자분들 쓰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슈퍼베이스는 하는 역할이 뭐냐면 이제 백엔드 사스 플랫폼이에요. 그 DB가 이제 포스트그레라고 있는데 이 개발자분들 손 한번 들어봐 주시겠어요? 개발자분들? 개발자 아니신 분들? 어느 쪽이신가요? 디자이너신가요? QA랑 아 한국에 지금 못 알아봤네. 예전에 인도네시아에 있었는데 QA분이랑 또 기획자가 계세요? 기획자? 프로덕트 오너? 없으세요? 네. 그 제가 이제 왜 여쭤보냐면은 이제 이런 그 구조 그 웹 어플리케이션이 앞단이 있고 뒷단이 있고 뭐 이런 구조가 있는데 그거 좀 설명을 드리려고 했던 거고 슈퍼베이스는 뒷단에 포스트그레를 API 형태로 호출해서 어떤 시스템이 얘를 컨트롤할 수 있게 만들어요. 왜냐하면 DB는 사람이 만지고 사람이 생성하고 이런 작업들을 해야 되는데 스키마라고 하죠. 그런 것들을 슈퍼베이스는 다 자동으로 API를 콜을 해서 쓸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포스트그레를 쓰고 있고 예전에 이제 슈퍼베이스 하면 이름 좀 비슷한 게 있는데 파이어베이스라고 있어요. 파이어베이스는 그 프론트 개발자들이 백엔드 개발을 못하는 상태에서 DB를 어떻게 저장할까 하는 고민이 있을 때 자바스크립트만 가지고도 그 백엔드 개발이 가능하게끔 만들어 놓은 그런 이제 서비스예요. 파이어베이스가 되게 잘 된 케이스인데 이거를 약간 리버스해서 파이어베이스는 이제 NoSQL이라고 해서 그 DB 구조가 없이 그냥 만드는 거지만 포스트그레는 DB 구조가 되게 잘 되어 있어요. 그래서 포스트그레를 기반으로 해서 이거를 이제 DB 서비스를 만들어 보자 해서 만든 게 이제 슈퍼베이스인데 슈퍼베이스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DB를 제공해주고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오브젝트 스토리지라고 해서 그 아마존 S3 써보신 분들 아실 거예요. 그 뭐 파일 이미지나 이런 거 올리는 것들인데 이런 걸 또 다 지원을 해줍니다. 이거 다 API 통신을 하고 인증 시스템이 연동이 돼요. 어떤 거냐면 제가 이따 보여드릴 텐데 구글 인증이나 이런 걸 하려면 구글에 갔다 와서 붙이고 뭐 그거에 대한 인증 DB를 따로 만들어야 되는데 그걸 다 작업을 다 해줘요. 그래서 백엔드 개발자분들이 원래 기본적으로 만들어야 되는 것들을 안 해도 됩니다. 그리고 서비스 운영도 안 해도 돼요. 그래서 커서랑 다른 거는 커서는 이런 거를 이제 개발을 해주는 거겠지만 개발하고 나면 코드를 우리는 푸시를 하고 빌드를 해가지고 서비스 동작하는 거를 보는 건 사람이 해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 볼트는 그걸 다 자동으로 다 해줘요, 완전히. 그래서 그렇게 이제 슈퍼베이스가 있고
넬리파이라고 이거 써보신 분 있으세요? 개발자분 중에? 넬리파이 다 오늘 다 생소하실 거예요. 네, 아, 왜 나는 공부를 지금 안 했지라고 생각 안 하셔도 됩니다. 지금 막 떠오르고 있는 것들이고, 그 MCP라고 해서 이제 그 AI가 나오면서 AI 자기들끼리 통신하기 위한 프로토콜이 새로 나오는데, 슈퍼베이스나 넬리파이라든지 이런 애들이 지금 그 MCP로 개발이 지금 진행되고 있어요. 그래서 넬리파이는 어떤 거냐면, 우리가 이제 코드를 만들었으면 이거를 서버에 올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 슈퍼베이스는 뒷단이 있고, 스택 블리츠는 이제 개발 테스트용이에요. 서버리스라고 해서 코드를 이제 만들어서 올리면 서버 없이 동작할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 그 서버리스를 이제 넬리파이가 제공해줘요. 무료입니다. 네. 심지어. 넬리파이는 어떤 거냐면, 이제 엔드포인트라고 이제 말을 많이 하는데, 고객 간의 접점이에요. 그 가장 앞에 있는 고객이 http b1easy.com 하면 들어오면 그 화면이 이제 엔드포인트거든요. 엔드포인트를 넬리파이가 띄워줘요. 여기 스택 블리츠는 개발 테스트 용도를 위한 컨테이너의 일부였고, 실제 서비스 배포는 넬리파이에서 하게 돼요. 넬리파이는 CI/CD라고 해서 이제 컨티뉴스 인티그레이션, 지속적으로 통합하고 컨티뉴스 디플로이, 지속적으로 배포하고, 배포할 때도 보면은 기존에 있던 서버에 배포하는 게 아니라 새로운 서버를 만들어 가지고 배포하고 이걸 서비스에 그 스위치 붙여 가지고 동작하게 만들고, 문제가 있으면 기존 거 돌리고, 이런 작업들을 이제 하는 건데, 넬리파이가 그 작업을 해줘요. 그래서 프론트 단은 넬리파이가 동작을 하고요. 볼트는 요걸 다 연계하고 있어요. 그리고 볼트 기존에 이제 최근에 이제 깃허브이 연결이 돼서 지금 볼트가 만든 코드를 깃허브에도 푸시를 해서 코드를 최신화해서 개발자들이 가져가서 다른 서버에 올릴 수 있게끔 돼 있는데, 기존에는 요 스택 블리츠에 있는 것들을 연동을 해서 깃허브에 올립니다. 스택 블리츠도 별도의 서비스고요. 슈퍼베이스도 별도의 서비스고, 넬리파이도 별도의 서비스예요. 볼트가 뭐 지분을 갖고 있는 거는 스택 블리츠 이거밖에 없을 거예요. 나머지는 다 따로인데, 아무튼 이런 연계 구조로서 서비스가 이제 동작하게 만들어주고, 여기서 이제 리샌드라고 해서 이 부분은 뭐냐면, 개발자분들이 어떤 개발 업무 하다 보면 메일을 보내야 될 때가 있어요. 예를 들면 가입을 하면 인증 메일 보내고, 비밀번호 잃어버렸다고 하면 비밀번호 수정하는 메일 보내고,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기본적으로 슈퍼베이스가 지원해 주는데 테스트용으로 해서 2개밖에 안 보내줘요. 그래서 리샌드를 이용하면은 리샌드에서 1일 100개 정도, 그리고 한 달에 3,000개를 무료로 제공해 주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아이디어가 있을 때 이걸 빠르게 스크래치에서 시작해서 사업을 만들기 위해서는 가장 필수의 요건으로 이게 다 구성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런 형태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내용을 오늘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하나씩 볼 텐데요. 깃허브는 그 개발자분들이 다 있으실 거예요. 깃허브를 왜 말씀드리냐면은, 볼트 이제 설명을 드리겠지만, 앞에 설명드렸던 이 아이들, 이 에코, 볼트 로그인할 때 깃허브 계정으로 인증을 합니다. 넬리파이도 로그인할 때 깃허브 계정으로 인증을 하고요. 슈퍼베이스도 마찬가지 깃허브로 인정하고, 리샌드도 깃허브로 인정해서 들어가고. 옛날에 뭐 구글로 썼지만 지금은 다 깃허브 인증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깃허브 인증만 있으면은, 제가 이제 한쪽에는 크롬 띄우고 한쪽에는 사파리 띄우고 한쪽에는 크롬 시큐리티 모드를 띄우면은, 볼트를 3개의 깃허브로 3개의 볼트를 띄워가지고 3개의 업무를 동시에 시켜요. 최근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가 여기가 지금 제 회사 홈페이지거든요. 영상 넣는 것도 이제 DB로 만들었고, 뭐 이런 내용들, 회사 소개에 들어가면은 여기 영상 넣고 빼고 하는 것들도, 이런 것도 다 DB화로 되어 있어요. 네, 이런 작업들, 이런 것들을 개발하면서 또 친한 분이 좀 일을 도와달라고 하셔가지고 여기도 홈페이지 만들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창을 2개를 띄운 거죠. 하나는 사파리 띄우고 하나는 크롬을 띄우고, 네, 깃허브 계정을 2개를 따로 띄워가지고. 그래서 이거를 개발하기 위한 서비스를 요청하고 나면은 그 AI가 개발을 막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른 쪽에서 또 아까 요청했던 것들에 대한 서비스가 동작하는지를 이제 봐요. 그리고 문제가 생기면 여기 버튼을 이쪽으로 옮겨주세요 해놓고 또 돌아오고. 그래서 한 번에 창을 2개를 띄워가지고 동시에 서비스가 가능합니다. 서비스 개발이 가능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진행했는데, 둘 다 이걸 하기 위해서는 깃허브 계정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볼트를 가지고 쓸 수 있는 서비스들을 한번 보여드릴 텐데, 이거 이제 알리고 투어, 이것도 제가 만든 거예요, 초기에. 지금 이거 창업하기 전에 만들었는데, 뭐 유명 맛집들 이렇게 가면은 여기 또 그 인도네시아 계셨던 분들 여기 계셔서 아시겠지만, 뭐 스시 카타나 자카르타에 맛집이 있다고 해서 등록하고, DB 가지고 리스트에서 이거 출력하고, 그 다음에 여행 일정을 제가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여행 일정을 뭐 2박 3일 동안 잡겠다 이러면은 여기 슬롯이 열리고,
여기에다가 일일 일정에 이걸 이렇게 집어넣고 뭐 언제 도착하고 이런 것들 다 DB로 구현 가능한 것들이죠. 보통 예전에 이런 거 개발하려고 하면은 얼마나 걸렸을까요? 커뮤니티 서비스고 일정 여기 뭐 보면 여기 등록이 되는 것 공유하기 다른 사람 일정도 제가 볼 수가 있고 브리즈번 네, 4인 초딩 가족 여행 제가 이번 7월에 가는 거에 지금 계획을 지금 짜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면은 이런 그 게시물에 이 커뮤니티라고 했으니까요. 좋아요, 그 다음에 북마크, 댓글에 대댓글, 퍼가기 이런 거 다 기능이 다 들어가 있어요. 이거 만드는데 얼마나 걸렸을까요? 일주일이? 비슷합니다. 6일 걸렸어요. 6일. 근데 보통 예전 같았으면 이런 거를 실제로 개발하려고 했으면은 그렇죠. 한 2명이서 석 달? 2달 정도 걸렸을 거예요. 그죠? DB 설계까지. DB도 없어요, 얘는. 그 DB도 제가 이제 앞에 말씀드렸던 슈퍼베이스를 쓰고 있고, 요런 기능이 되고요. 간단한 홈페이지 만드는 것들. 홈페이지 만드는데 이제 제가 이제 이번에 법인을 내다 보니까, 법인은 그 반드시 이제 홈페이지에 이제 공지사항을 넣어야지 전자공시가 되기 때문에 비용을 아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거 만드는데, 요거 게시물 뭐 작성하고, 수정하고, 요거 보드죠, 보드. 뭐 이미 있는 것들이겠지만, 보드. 이런 거 만드는 것들. 저장이 안 됐네. 네, 이런 것들 수정 가능하고. 아이고, 제가 어드민 빠졌네. 네. 이런 것들 보통 홈페이지 만드는데도 아무리 손이 빠른 개발자가 기존에 템플릿이 있다고 하더라도 4주 정도 걸렸을 겁니다. 네. 요건 얼마나 걸렸을까요, 만드는? 네, 47분 걸렸습니다. 네. 네, 이거를 하면서 그 토큰을 쓰이긴 하죠. 토큰 뒤에 설명드리겠지만 이런 거 있고 지금 제가 만들고 있는 게 이거예요. 이거는 AI 기반으로 하는 서비스인데 뭐 제가 뭐 회사 홍보를 하려는 게 아니라 이런 기능이 된다는 걸 좀 설명드리려고. 첫 번째 구글 오스 인증이 돼요. 네, 구글 오스 인증이 되고 이런 식으로 해서 네, 저는 이제 어드민이라서 관리자 페이지가 이제 보이고요. 네, 이렇게 누가 가입했는지. 대시보드 들어가서 어떤 캠페인들이 진행 중인지 네. 그리고 이제 관리자가 아닐 경우 네. 이런 건데 제가 어떤 거냐면 여기에는 지금 마케팅을 자동화 해준 캠페인 그 서비스 보시면은 예를 들어서 이런 화장품 이미지를 올리고 네. 쿨톤으로 가볍게 사용하기 좋은 이미지로 표현해 주세요. 뭐 이런 식으로 하고 생성을 합니다. 그럼 이제 AI가 이걸 분석을 하죠. 어떤 식으로 워딩을 쓸지 분석을 하고 여기 키워드 추출이 됐어요. 제품을 인식을 해서 이 제품 대상 이미지가 리프레시를 해야겠다. 아무튼 데모 귀신이 꼭 있죠. 네, 잘 되다가 오전에 배포했던 게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네. 요런 식으로 요런 거 이미지를 분석을 해서 여기에 태그를 걸고 어떤 대상이 돼야 될지 추출하고 이런 것들 지금 AI가 분석하는 기능 아직 안 들어갔어요. 이거 모급인데 요거 만드는데 한 얼마나 걸렸을까요? 구독 플랜 이런 것들도 다 이거 심지어 이건 화면 기획도 없어요. 제가 금액만 찍어줬어요. 이제 $100인데 50% 할인하고 $200인데 100달러 확인하고 저랑 이제 대화하면서 나눴던 것들을 가지고 얘네가 이런 패키지를 구성을 해주고 이 화면을 다 그려줬어요. 아예 심지어. 이거 만드는데 한 이틀 걸렸습니다. 네. 그래서 세상이 이렇게 좋아졌어요. 그래서 그 내용을 좀 설명을 드릴 거고 지금 제가 이제 하려는 거는 뒤에 인프라까지 다 연동하고 나중에 이제 MCP까지 연동이 돼서 자동으로 다 서비스하는 그런 형태로 갈 건데 그 내용 좀 보여드릴게요. GitHub 계정이 있어야 되고 GitHub 계정 있으면 볼트 지금 로그 오프를 해볼게요. 먼저 GitHub은 제가 로그인이 되어 있죠. 로그인하면 초기 화면이 뜨고요. 저는 기존에 작업했던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쪽에 각각의 그 대화창이 사일로 형태로 있어요. 알리고라고 해서 앞에 보여드렸던 그 여행 관련된 일정 짜는 거고 KBT 홈페이지는 저희 회사 홈페이지고 WeAI 이거는 회사에서 서비스 앞으로 할 그거의 부분입니다. 제가 새로운 채팅을 할게요. 여기 이제 뉴챗을 하고 이걸 보시면 오른쪽 창에 보시면 제일 중요한 게 저는 이제 $100 플랜을 쓰고 있고 공교롭게도 오늘이 마지막 날이에요. 그래서 코인이 얼마 안 남아서 제가 강의하는 중간에 코인이 모자라면 결제를 할 겁니다. 결제하는 거지 실제로 보여드릴게요. 세팅에 가보시면은 다크 톤으로 할 건지 화이트 톤으로 할 건지 개발자는 다크죠. 네. 그리고
토큰이 있는데 제가 이제 이거 100달러를 결제를 하면 이제 55 밀리언 5,500만 토큰을 줘요. 여기서 요거 매니지를 하면은 100달러 말고도 뭐 이렇게 10달러짜리도 있고 가볍게 이제 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돈값은 합니다, 확실히. 네, 저는 100달러 썼고 얘가 그런 게 있어요. 지금 돈이 좀 적잖아요. 코인이 좀 그 토큰이 좀 적게 남았으면 제 그 뇌피셜이에요. 토큰이 많이 있을 때는 굉장히 나이스하게 저를 대해주고 어떤 그 개발 산출물도 굉장히 깔끔하게 대접해 주는데 토큰이 얼마 안 남잖아요. 그러면 좀 헛소리를 많이 해요. 많이 하고 돈을 빨리 써가지고 재결제하게끔 그 만듭니다. 그래서 벌써 이번 달에 또 재결제를 한번 했는데 오늘 강의 중에 한번 또 재결제 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GitHub 로그인을 하시고 보시면 주로 이제 이 볼트의 역할이 어떤 거냐. 여기 이 볼트 가입하실 때 이 링크로 그 제가 공유 드렸던 이 링크를 가입하시면은 200K를 공짜로 드려요. 네, 추가로 더 받을 수 있으니까 이 링크를 가입하시고 그럼 저도 200K 받기 때문에 상부상조 좋습니다. 네, 볼트의 역할은 AI에게 이제 코딩을 요청하기 위한 입력 채널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프롬프트가 입력된 채널인 거고 스테이크 블리치랑 GitHub이랑 연동이 되는 공간 그리고 슈퍼베이스 연결해주는 그 구조입니다. 그래서 DB나 오브젝트 스토리지 받을 수 있는 형태 넬리파이에 배포해줘서 서비스를 동작하게 만드는 작업 요걸 하고요. 주요 화면을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릴 건데 볼트 한번 들어가 보셨네 다들? 가입해 보셨네? 네, 제가 드린 링크 한번 먼저 들어가 보십시오. 네. 200달러, 200K가 꼽히는지 안 꼽히는지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네, 그 보시는 중간에 설명을 좀 드릴게요. 제가 이제 먼저 하나를 만들어 볼게요. 뉴 챗으로 해서 점심 뭐 먹을지 랜덤으로 알려주는 홈페이지 그런 걸 제가 해볼게요. 네. 홈페이지를 하나 만들려고 합니다. 해당 홈페이지는 점심 식사를 어떤 걸 하면 좋을지 랜덤으로 알려주고 지도 맛집 정보를 다른 서비스에서 크롤링하여 DB화 시키고 그 내용을 랜덤하게 하루에 하나씩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거를 그 팁은요. 서비스에 많은 내용을 한꺼번에 담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뭘 하겠다는 내용은 담지만 그걸 다 개발해줘라고 안 되고 이러이러한 서비스를 만들 건데 그럼 그 중에서 랜딩 페이지부터 시작을 할게요. 하고 로그인은 뭐 들어갑니다. 이런 식으로 큰 시나리오가 있지만 시나리오 안에서 구현하고자 하는 작은 부분부터 진행하셔야 되거든요. 네. 이렇게 프롬프트를 제가 넣었어요. 네. 그럼 밑에 보시면 이 설정을 좀 보고 갈게요. 1.6M monthly 이렇게 나오는데 한 달에 이제 이용할 수 있는 것 중에 1.6이 남았다라고 알려주죠. 이 설정을 보시면 제일 많이 가실 게 보통 이제 우측 하단에 이거 펼쳐 보시면 세팅이 있어요. 세팅에 가시면은 토큰이 몇 개 남았는지 보시는 거. 모자르면 이렇게 리로드 하시면 돼요. 제가 뭐 곧 할 것 같은데. 그리고 넬리파이도 연동을 하고 슈퍼베이스도 연동을 할 거라서 넬리파이랑 슈퍼베이스도 미리 가입을 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연동을 해두면 나중에 같이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중요한 게 이겁니다. 디프.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거는 별표해 두세요. 이게 뭐냐면 그 개발을 요청을 하면 그 AI가 개발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AI가 이해하고 있는 거를 코드 라인 1번부터 기입을 하거든요. 그럼 이게 1200줄이면은 1200개에 대한 토큰이 소모가 돼요. 그래서 diff라고 하면은 변경되는 부분만 수정을 합니다. 그럼 토큰을 아낄 수가 있겠죠. 네. 처음에 제가 이거 없어가지고 70만 원 썼어요. 개발하는데. 네. 그리고 이제 여기 밑에 보면 다이나믹 리즈닝이라고 있는데 이거는 지금 실험 학습 단계라서 아직 이건 안 쓰시는 게 좋아요. 이거를 하면은 그 문제 해결을 본인 스스로가 그 AI 스스로 하지 않고 다른 데 물어보고 여러 형태로 하는데 이게 일정치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안 쓰는 게 좋습니다. 네. 그리고 볼트 쓰실 때 가장 중요한 게 요겁니다. 한국화. 네. 글로벌 그 시스템 프롬프트에 요거 그 룰 세팅을 한다고 하죠. 답변과 주석은 항상 한글로 사용한다. 질문을 영어로 하더라도 한글로 답한다. 명령을 영문으로 하더라도 한글로 답한다. 무조건 한글로 답한다. 이거 안 하면은 중간에 영어로 하면 이걸 또 이제 보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글로벌 세팅에 네. 어떤 상황이라도 한글로 답하게끔 이렇게 작성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밑에 보시면 백업인데 지금 백업이 생성이 안 됐어요. 어떤 첫 번째 작업이 끝나고 나면 백업이라는 숫자가 나오는데 그 일시가 찍힙니다. 그 일시는 저희가 어떻게 보면 커밋 로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안정화되어 있는 스테이블 버전일 경우에 그 버전을 가지고 노션이든지 제가 뭐 메모에 적든지 해가지고 나중에 롤백 할 수 있게끔 이걸 기록을 해놔야 돼요. 요 부분이 핵심이고요. 요거만 돼 있으면은 헤매지 않아요. 네, 보시면은 오늘의 점심 메뉴 고민 끝이라고 해서 서비스를 만들어줬죠. 네, 요 화면은요. 여기서 이걸로 볼게요. 보이세요? 여기 오픈 프리뷰 페이지. 여기가 보시면 이 번개 표시 이게 앞에 말씀드렸던 그 스테이크 블리츠의 컨테이너 테스트 할 수 있는 화면이고요. 그럼 이제 오늘 뭐 먹지라는 서비스가 만들어졌어요. 네, 비빔밥을 먹으래요. 네, AI가 추천해 준 겁니다. 네, 다시 추천받기. 네. 네. 오늘 하루만 했기 때문에 계속 이것만 나올 거예요. 네. 심지어 비비지도 않았어요. 네. 그리고 여기 보면 홈이나 서비스 이런 것들 다 만들어져요. 네. 네. 그리고 예를 들어 가지고 지금 그런 걸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이 내용을 이메일을 넣으면은 친구한테 추천해서 보내주기 뭐 이런 거 만들어 볼까요? 지금 DB가 안 들어있기 때문에 이것만 가지고는 뭐 지금 개발을 제가 했다고 할 수 없겠죠. 볼트로 가볼게요. 코드는 이게 왼쪽에 보시면 코드라고 있어요. 이 부분 잘 보이시나요? 이 부분. 네. 여기서 검색도 됩니다. 위에 여기서 오늘 뭐 먹지 했을 때 네, 앱 보시면 여기 느낌표 2개, 골뱅이 그 물음표 2개, 느낌표 하나 하면은 코드를 바로 적용할 수도 있거든요. 위에 이렇게 요 내용을 저희가 이제 코드를 받아서 이거를 저희 서버에 올린 작업을 못 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 상태로는 못 해요. 그래서 이거를 뭐 엑스포트해서 백업을 해서 다운로드 받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이때부터 이제 스택 블리츠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스택 블리츠는 이게 아이디예요. 네, 앞에 보셨던 그 내용들을 아이디로 이렇게 할 수가 있고 아이디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드래그 앤 드랍을 하면은 바로 업로드가 돼요.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아이디를 인터랙션을 쓸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내용을 여기 보시면 크레이트 기탑 리파지토리라고 하면은 제 연동되어 있는 기톱 제 이제 랄프 향에 되어 있는데 여기에 이제 B1 is 테스트라고 해서 공간을 만들면은 이때부터 기톱이 연동이 돼요. 이거는 스택 블리츠랑 연동이 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개발자로서 코드나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 거에 담고 싶다 하면 쓸 수 있는 부분이고요. 이 내용을 제가 기톱 가서 볼게요. 보시면은 B1 네, B1이 테스트를 만들어졌죠. 네, 여기 코드가 다 들어와요. 그래서 AI가 생성한 코드를 다 받을 수 있어요. 다시 돌아와서 여기 있고 여기 보면 인테그레이션이라고 위쪽에 있는데 여기 보면은 이제 그 슈퍼베이스 얘랑 연동을 할게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DB도 쓸 수가 있어요. 기존에 제가 만들어 놓은 건데 이걸 쓸 거냐 물어보는데 요거가 아니고 새로 만들어야겠죠. 네. Let's go. 그러면 B1 is 테스트에 대한 그런 DB 설정도 슈퍼베이스에 얘가 다 자동으로 해줍니다. AI가. 네. 세상 참 좋아요. 네. 개발자분들 이제 뭐 하시죠? 뭘 하면 좋을까요? 네. 저는 이제 그 개발자분들이 이런 그 개발 역량을 가지고 프로덕트를 직접 만드는 부분, 그 왜 PD라고 하지 않습니까? 방송국 PD? PD분들 예전에는 촬영 직접 하고 직접 편집하고 다 했거든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제 이런 그 프로덕션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물론 이제 개발자 출신이었지만 기본적으로 슈퍼베이스는 이제 오가나이제이션 들어오면은 프로젝트를 볼 수 있는데 저는 이제 다 마이크로로 떠요. 마이크로는 비용 차징이 됩니다. 네. 한 달에 한 $20 정도 되고요. 지금 새로 만드신 분들은 이게 나노로 뜰 거예요. 나노는 무료예요. 하나는 무료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쓰실 수 있고 비오니 테스트가 만들어졌고요. 테이블 정보 가면은 DB에 지금 아무것도 없죠. 아무것도 없고 DB 구조나 이런 것도 아직 아무것도 없고 여기 뭐 어센티케이션이라고 해서 나중에 볼 텐데 여기 보시면은 여기에 그 이메일 인증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할 때 이메일을 쏴주는 것들. 그리고 이 어센티케이션이 여기도 있지만 프로젝트 세팅에 가면은 여기에도 있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여기에 보시면은 제너럴 셋업에 가시면 여기 보시면 구글 인증도 이게 이네이블 시킬 수가 있어요. 그럼 클라이언트 아이디랑 그 다음에 시큐리티 이거 넣고 연동을 하면은 빵 하고 다 연동이 됩니다. 네, 요거는 개발자 아니신 분들은 조금 어려우실 수도 있을 텐데 요거 없으면은 그냥 DB로 만드셔도 돼요.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뭐지? 리라이트
여기다가 이제 회원 가입 및 로그인을 할 수 있는 기능이 필요합니다. DB는 수파베이스와 연동해서 개발을 진행해 주세요. 입력 항목은 아이디, 이메일, 패스워드입니다. 누가 그 추천해 주셨나봐요. 이 강의하는 사이에 200K가 업데이트가 됐네요. 네. 1.5가 됐네요. 원래 1.2였는데, 네. 1.3이었는데. 네. 이렇게 자꾸 200이 들어오면 제가 강의하는 동안 추가 결제 안 하고도 강의가 완료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보시면 개발하는 것들 볼게요. 요 개발을 지금 계속 하고 있어요. 코드를 쭉쭉쭉 쓰고 있죠. 네. AI가 다 작성합니다. 일부 기획도 다 해요. 그래서 고민할 필요도 없고, 앞에 보시면은 제가 세팅에, 여기 보시면은 날리지 부분에 프롬프트에 대한 부분을 제가 넣은 게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는 겁니다. 세련되게 하고, 루시드 리액트를 쓰고, 이거 테일와인드 CSS를 쓰고, JSX를 써서 그럴싸하게 해주세요.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롤 세팅된 대로 개발해 준 겁니다. 자, 그럼 로그인이 나오죠? 로그인 눌러볼게요. 그러면 이메일. 네. 하고, 비밀번호는 하고, 로그인 안 될 거예요? 로그인 안 되죠? 없는 계정이기 때문에 나와요. 에러까지 얘가 디버깅해서 찾아줍니다. 보시면은 터미널에 인프라에 떨어진 에러는 여기서 확인이 가능하고요. 이 스크립트에서 떨어진 로그 에러는 이렇게 떨어지는데, 이거 보면 패스워드가 이제 없다고 나오지만 사실은 가입이 안 됐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회원 가입으로 가서 여기서 가입을 해볼게요. 네. 회원 가입이 완료가 됐습니다. 로그인 해주세요. 로그인 해볼게요. 네. 됐습니다. 로그인 됐어요. 네. 이 내용을 수파베이스에 가서 수파베이스 테이블 에디트 가보시면 DB가 들어왔을까요? 안 들어왔죠. 이게 AI가 사람을 현혹시키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분명히 작업을 하면은 볼트에서 이거 녹음시킬게요. 얘기를 해줘야 돼요. 해당 부분은 잘 동작하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하지만 SQL이 만들어지지 않았고 수파베이스에 적용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부분에 대한 처리가 가능할까요? 제가 이게 왜 가능할까요? 라고 물어보냐면 AI가 좀 이상해요. 이것도 제 내피셜이에요. 되게 해주세요. 그러면은 한 번은 됐다가 한 번 안 됐다가 짝짓기 만들었다가 막 이러는데 가능할까요? 물어보면은 뭔가 자신을 보여주고 싶은가 봐요. 그래서 결과물이 굉장히 만족스럽게 나와요. 그래서 이런 게 가능할까요? 구현이 될까요? 이런 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러면은 기회까지 해주거든요. 그래서 사람 시키는 것만 하지 않고 얘가 진짜 창의적인 답을 가지고 와요. 내피셜입니다. 이거 공식적인 내용 아니라서. 네. 보시면 코드가 있고 여기 보면은 디렉토리에 슈퍼베이스라는 디렉토리가 하나 생겨요. 지금 여기는 아직 안 만들어졌는데 보시면은 여기 쿼리를 만들죠. 마이그레이션 보세요. 슈퍼베이스라는 디렉토리가 여기 생겼고 여기 보면 이제 마이그레이션이라고 해서 DB를 어떻게 적용할 건지 여기 보세요. 슈퍼베이스가 생겼고 마이그레이션 DB 쿼리를 얘가 생성해줘요. 그래서 다 만들고 세상 좋지 않습니까? 너무 좋잖아요. 네, 쿼리 다 생성됐고 생성된 쿼리 맞게끔 프로파일.ts 여기에서 저기 동작되게끔 다 만들어줘요. 네. 그리고 또 보셔서 아시겠지만 제가 질문을 존댓말로 하거든요. 네, AI도 존댓말 하면은 존댓말 답을 하고요. 반말로 계속 하다 보면 어느 순간 반말로 답할 때도 있어요. 기분 되게 안 좋거든요. AI한테도 리스펙 받지 못하니. 그래서 저는 존댓말을 합니다. 보시면은 테이블이 생성이 됐고, 저장 형태는 JSON 형태로 되고, CRUD 방식이고, 설명을 다 해줘요. 네. 이제 이런 게 있으니까 이제 문서도 안 만들어도 돼요. 이미 다 있어요. 그리고 보세요. 이게 중요합니다. 쿼리가 만들어지고 어플라이 체인지라고 해서 이걸 눌러야지만 슈퍼베이스에 적용이 돼요. 앞에는 이 SQL 적용이 안 됐지 않습니까? 이게 분명히 있어야 돼요. 이게 돼야지 적용이 되고 지금 보시면 에러가 떨어졌는데 여기 보시면은 뭔가 처리가 다 안 됐네요. 네, AI도 실수를 합니다. 네.
하지만 그것마저도 얘가 캐치를 해서 다 수정해 줍니다. 보시면 위에 내용이 이게 적용되는지 확인해 봐야 돼요. 이 빙글빙글 돌면서 이 끝나지 않았는데 끝났다고 얘기가 나올 때 있거든요. 그때 좀 기다려 줘야 돼요. 네, 지금 마이그레이션 다시 만들고 있네요. 이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이거는 디스카드 시키고 지금 시키면 안 되겠다. 네. 두 개는 처리가 됐고 하나는 처리가 안 됐는데 이게 중복돼서 그러네요. 네, DB를 다시 적용할게요. 이러는 동안에 슈퍼베이스 가셔서 테이블 왔다 갔다 하면 이게 만들어졌죠? 네. 테이블이 만들어졌고 여기 안에 스키마가 다 들어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하겠다. 그러니까 뭐 설계까지도 할 필요 없는 거예요. 네. 됐죠? 네. 로그아웃 하고 로그인해서 회원가입을 해보겠습니다. 회원가입 다시. 또 에러가 떨어졌죠? 새로 신규 유저 가입하는 게 에러가 떨어졌다고. 계속 이렇게 이제 핑퐁하면서 하게 돼요. AI라고 해서 한 번에 이렇게 탁 이제 되는 건 없고 계속 핑퐁하면서 아 이런 식으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설계는 이렇게 할게요. 본인도 이렇게 했지만 하다 보니까 그 뭐 뒷단에 빠졌던 것들, 리퀘어먼트 이런 것들을 채워 나가면서 작업을 하거든요. 이 정도면 돼도 어딥니까 지금? 요 확인할 거고 그 사이에 제가 좀 내용을 계속 진행을 할게요. 그래서 볼트는 앞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프롬프트를 입력받아가지고 이거를 코드화 시키고 이걸 스택 플래시에 넣어서 테스트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고 이걸 하는 동안은 코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결제를 해서 써요. 초기에 아주 심플한 것들을 이제 밋밋한 화면 정도는 개발할 수 있겠지만 인터랙션에 들어가는 작업들은 코인을 써서 작업을 하는 부분들이 있고 프라이싱은 뭐 이런 식으로 금액이 다 있어요. 아마 이제 회사에서 진행하면 팀으로 진행이 될 텐데 여기 보시면은 그 팀 프라이싱 따로 있습니다. 토큰에 보시면은 매니지 빌링 팀 있어요. 팀. 네. 팀 형태로 쓰시면 되고 뭐 이게 지금 개발 다 하는데 그러면 개발자는 뭘 해라고 하시겠지만 보시는 것처럼 큰 틀에서 초벌은 이게 최신 트렌드에 맞게끔 볼트가 자동으로 다 만들어 주거든요. 근데 서비스 특성이라든지 아니면은 어떤 뭐 어떤 향의 느낌이라든지 이런 게 좀 다를 경우에 사람이 필요하고 기본적으로 세팅하고 나서부터는 코드를 수정하는 것들은 이런 뭐 워딩을 바꾼다거나 이런 것들은 AI를 쓰는 게 비용이 더 많이 들 수도 있거든요. 사람이 직접 코드 수정을 한다거나 위치를 바꾼다거나 그런 게 나을 수 있기 때문에 초벌은 이걸로 만들고 뒷단에서는 이제 뭐 클러드 쓰시든지 아니면 코파일럿 쓰시든지 해서 변경사항이나 유지보수 하는데 그렇게 쓰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같이 함께하는 AI를 이제 지금은 도구라고 얘기 안 하더라고요. 예전에는 우리가 AI 이런 걸 툴이라고 했는데 지금은 AI 파트너, 동반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AI를 잘 활용해서 저희가 이제 개발하는 방법 그렇게 이제 가야겠죠. 이게 끝났는데 테스트를 해볼게요. 회원 가입을 다시. 가입 수정, 가입 오류가 떴죠. 네, 또 수정을 합니다. 제가 이거를 벌써부터 보여드릴 거라고 생각 못했는데 이 화면을 먼저 좀 보여드려야겠네요. 네. 옆에 계신 분이 주셨는데 예전에는 코딩 2시간 하고 네, 디버깅 6시간 했지 않습니까? 지금은 이제 챗GPT가 코딩 5분 하고 24시간 동안 디버깅을 해요. 저 역할이 앞으로 QA예요. 네, 여기 QA 계신 분들 직접 개발하고 직접 QA 하실 일이 많으실 겁니다. 네. 벌써 보여드릴 줄 몰랐네요. 제일 끝에 있는 거를 지금 제일 먼저 설명드린 것 같아요. 네, 이게 현실입니다. 유저 프로파일 생성이 지금 안 되고 있죠? 네, 안 되고 있고 볼트가 새롭게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그 AI도 예상을 못 해가지고 코딩을 다시 하는 경우도 있지만 AI가 잘 알면서도 토큰을 소진하기 위해서 이상한 결과를 줄 때가 있어요. 너무 티가 나요. 아 이거 소진용이다. 티가 나거든요. 화를 내요. 네, 쌍욕을 하셔도 돼요. 아주 가끔 한번 합니다. 그리고 그런 얘기를 해요. 내가 이것 때문에 지금 그 토큰을 다 써서 금방 재결제를 했다.
네, 재결제까지 했으니까 이번에 잘 되게 해달라. 그럼 또 잘 되게 해줘요. 이건 진짜 인공지능이 아니라 인지능 같아요. 네, 그런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저희가. 다시 한번 로그인 해볼게요. 마지막 로그인을 할 거고요. 왜 제가 마지막 로그인을 하냐면은 내가 몇 번까지 디버깅 할 건지 정해놔야 돼요. 왜냐면은 이게 한 번 AI가 잘못 들어가는 길을 계속 하면은 계속 잘못된 길을 깊이 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때 한번 돌아 나와야 돼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시도를 해보고요. 네, 회원가입이 완료됐습니다. 들었나 봐요. 마이크로 들었나 봐요. 그러면 이제 DB로 가서 볼게요. 가서 보시면은 네, 들어와 있죠? 계정이 네이버로 로그인 했네 제가. 네. 이렇게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요 내용을 저희가 지금 컨테이너에서 충분히 이제 확인이 가능하지만 요거를 배포를 해볼게요. 배포하실 때는 여기다가 배포해 주세요라고 해도 되고요. 오른쪽에 보면 디플로이라 버튼이 있어요. 디플로이. 이 디플로이가 저는 그 전에 가장 고민이었어요. 왜냐면 이 버튼을 누르면은 이렇게 뜨거든요. Deploy this application. 그럼 이때부터 지금까지 저랑 계속 한글로 대답을 했는데 이 커맨드 하나 때문에 그 다음에는 또 영어로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또 한글로 답해 주세요 또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거를 앞에 글로벌 세팅해서 해놨기 때문에 지금 영어로 뜨지만 네, 계속 한글로 볼 수 있게끔 되어 있을 겁니다. 제가 링크를 하나 공유를 드릴게요. 한번 보세요. 네. 지금 이 주소가 넬리파이로 가 있죠. 네. 넬리파이 앱이 있고 이것도 뒤에 설명을 드릴 텐데 쇼다이오라고 해서 쓰시는 분 계신가요? 쇼다이오? 쇼다이오? 비틀리는 써보셨죠? 비틀리. 비틀리가 쇼링크잖아요. 주소 줄이는 거. 쇼다이오는 제가 도메인을 여기다 집어넣으면 그 도메인 기반으로 링크를 잘라줘요. 그래서 여기 가서 제가 링크를 만들고 네. BBT라고 해볼게요. BBT가 그냥 B1 is 테스트라고 한 건데 BBT 저장 넣어보시겠어요? 이쪽? 네, 그럼 오늘 뭐 먹지가 뜹니다. 이렇게 서비스 배포가 된 거예요. 네, 지금 제가 이거를 네? 달라졌네? 좀? 거기 나온 거랑 거기랑 다른 이미지를 내가 가지고 오는데 이미지를 제가 저장한 게 아니면 여기 앞에 보여드릴게요. B1이 여기 보시면은 지금 여기 제가 그 슈퍼베이스 들어왔어요. 슈퍼베이스에 스토리지라고 들어가고 여기다가 이것도 그 AI가 만들어 주겠지만 제가 직접 만든 걸 해볼게요. 뉴 버킷에 이미지라고 하나 만들게요. 네. 그리고 얘는 퍼블릭 누구나 쓸 수 있는 걸로. 퍼블릭 안 하면은 그 시크릿 필터가 걸려가지고 좀 복잡해집니다. 그 어떤 사용 임계 시간도 정해야 되고 좀 보안이 너무 강화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 개발 진행하는데 좀 탄력이 안 붙을 수도 있어요. 네. 이미지를 하고. 저는 심지어 유료 풀리는데도 좀 느리네요. 네. 하고, 비빔밥 이미지. 보여지는 음식 이미지를 슈퍼베이스의 img라는 버킷의 이미지를 사용하여 쓸 수 있도록 수정 가능할까요? 라고 또 물어봐야죠. 네. 토큰이 없어졌다고요? 돈 다 쓰셨어요? 네. 요 img라는 곳에 보시면은 제가 앞에 이제 비비비라, 예, 요거를 드래그 앤 드랍. 네, 이렇게 해서 그냥 넣으시면 돼요. 드래그 앤 드랍 하시면 돼요. 하시고 다시 볼트에 가서 이걸 하면은 이때부터는 이제 이미지 스토리지 그 이미지 관련된 이미지 관련된 파일을 스토리지에서 가져오게끔 되거든요. 연동을 합니다. 앱 수정을 하죠. 수정을 하는데 디프값만 바꾸는 것 같아요. 전체를 안 만들고. 좋습니다. 저는 이제 라인 1번부터 다시 쓰면 되게 등골이 오싹합니다. 이 토큰이 계속 사라지거든요. 그래서 네, 코드가 유지된 상태로 고민하면 너무 좋아요. 네. 바꾸고 있고. 네, 요거 만드는 동안 또 설명 계속 진행할게요. 이렇게 멀티태스킹 해야 돼요. 네. 그래서 볼트에 대한 부분은 제가 드렸던 그 자료 안에 보면은 캡처를 해놨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들의 위치나 이런 것들이 볼 수가 있어요. 주요 봐야 되는 것도 이런 거고, 다이나믹 리즈닝은 아직 쓰지 마시라는 부분이고요. 그냥 넣어놨고,
그 다음에 백업. 이게 중요합니다. 요거는 뒤에 맨 밑에 보면은 제가 여기 그 기본 사용법에서 코드 리스토어 하고 백업의 리스토어가 있어요. 네. 요 부분 설명드릴 건데 기본적으로 볼트가 좀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헤맬 때가 있는데 이 헤매면서 계속 들어가면 잠시만요. 얘가 또 이상한 짓을 하네. 실제로 없는 이미지 파일을 업로드 해야 됩니다. 김치찌개. 오케이. 그럼 비빔밥. 요거는 지금 그러면은 협상을 해야겠죠. 네. 이미지에 bbb.jpg. 네. 일단 우선 테스트용으로 bbb.jpg라는 비빔밥 이미지를 업로드하였습니다. 해당 파일을 기준으로 동작하게 할 수 있을까요? 네. 제가 이제 프롬프트 남겼던 것들을 세팅해 가보시면 밑에 백업스라고 있는데 여기 기록이 다 남아있어요. 네. 그래서, 이거는 첫 번째 단계는 아니에요. 이건 두 번째 단계입니다. 두 번째 단계에 왔을 때 이미 안색이 좀 많이 바뀌어 있을 때일 거예요. 그래서 백업까지 일단 안 들어오시고, 첫 번째 단계에서는 지금 제가 이걸 요청을 했고, BB 이미지가 표현됩니다. 라고 되어 있죠. 이게 나오죠, 비빔밥. 다른 분들 리프레시 해보시겠어요? 아직 안 나올 거예요. 그죠? 아직 안 나오죠. 왜냐면 제가 배포를 안 했거든요. 배포를 해볼게요. 그래서 지금은 테스트 환경이었던 거 배포를 해볼게요. 배포할 때 보시면 코드에 가보시면 빌드도 여기서 자동으로 다 해줘요. 네. 디플로이가 됐고, 오늘 뭐 먹지 가면 메뉴 추천하는 척 하면서 비빔밥만 나오죠. 네. 다들 비빔밥만 나올 거예요. 네. 이런 식으로 가능하거든요. 근데 이건 저희가 테스트 용도로 했던 거고, 뭐 나중에 쓰기 위해서 또 개발하겠지만, 이 내용이 마음에 안 든다 했을 때, 요 윗단에 보면 라인 위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제가 요청한 게 테스트 용도로 비비비를 해달라고 했잖아요. 이 윗단의 애들이 정상적으로 동작했을 때 여기서 리버트를 눌러서 이 시점을 아예 롤백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이게 베스트입니다. 개발자분들이 고집 있는 개발자들은 좋지만 아집 있는 개발자는 안 돼요. 네. 분명히 AI와 내가 같이 실수한 걸 알면서도 우리는 방법을 찾아갈 것이다. 언제나 그랬던 것처럼이라고 계속 가다 보면은 아주 깊은 골짜기에 들어가서 못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안색이 파래진 상태로 아까 보셨던 백업으로 돌아가실 수 있어요. 근데 백업을 제가 2단계로 말씀드린 게 뭐냐면 리버트라는 동작으로 가면 바로 앞 단계로 가지만 백업을 건드리면은 롤백을 하면서 코드 브런치가 따집니다. 해볼게요. 저희가 이제 시작했던 시점이 이점이라고 했을 때 이걸 로드를 해요. 로드를 하면은 네. 새로운 세상으로 갑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여기 디플리케이트라고 뜨고 두 개가 만들어져요. 점심 랜딩 페이지 하나가 있고 여기 디플리케이트 페이지가 만들어집니다. 이거 어떤 걸 뜻하냐면 코드가 두 개가 나눠져 있어요. 이것도 디플로이 해볼게요. 여기서 제가 오늘 뭐 먹지? 이거를 오늘 뭐 먹지? 네, 오늘 뭐 먹지? 이거를 내일 어쩌지? 바꿔볼게요. 네, 저장. 내일 어쩌지? 배포해볼게요. 이게 그러니까 이 바이브 코딩, 볼트를 통해서 하는 바이브 코딩은 코딩하는 자체가 어려운 게 아니고요. 멀티버스죠. 네. 나랑 지금 현재 있는 다른 세상의 아이들이 어떻게 존재하고 공간이 어떻게 하는지 이런 그런 게 생기거든요. 지금 보시면 오늘 뭐 먹지지만 리프레시를 해볼게요. 계속 오늘 뭐 먹지가 돼요. 네. 왜냐하면 포크를 뜨면서 새로운 컨테이너 위에 얘가 올라가고 새로 배포를 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보내주는 주소는 다른 주소인 넬리파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백업에 있는 그 시점을 간다는 거는 내가 지금 현세를 버리고 다음 세상에서 새롭게 시작한다는 의미를 뜻해요.
그럼 이렇게 이용하면 큰 문제는 없겠죠. 보세요. 넬리파이 가볼게요. 저는 넬리파이 미리 가입을 해놓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제 계정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바로 볼 수 있지만 보시면 이 아이가 지금 위에 거 제가 이미 기존에 쓰고 있는 서비스고요. 오늘 만든 게 이거였어요. 이 두 개 좀 전에. 근데 두 개의 세상이 존재해요. 두 개의 유니버스가. 그래서 하나의 세상은 버려야 돼요. 뭐 여기까지 오케이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얘랑 차이를 아시겠어요? 이 위에 거는 제가 도메인을 물려서 쓰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제가 여기서 개발하고 있는데 포크를 떠가지고 이쪽 세상을 옮겨가면은 여기에 관련된 도메인 정보 지금 보시면 여기 그 서비스에 보면 프로젝트에 가면은 도메인 매니지먼트라고 해서 넬리파이는 그 도메인 서비스 관리해줘요. 그래서 제가 도메인 구매하고 여기 연결해두면 알리고펀이라는 그 도메인은 여기 물려서 SSL 인증도 자동으로 해줘요. 레츠 인크립트는 한 달 무료 쓸 수 있는 건데 한 달이 되면 자동으로 갱신해주고 한 달이 되면 자동 갱신을 해서 SSL 인증서를 안 사더라도 자동으로 갱신을 계속 해줘요. 네, 너무 좋습니다. 돈 들어갈 게 없어요. 근데 왜 전 70만 원 썼을까요? 아무튼 이 작업을 옮겨주는 작업을 해야 돼요. 이거를 뭉개고 없애고 기존에 이제 여기에 만약에 제가 도메인에 가서 여기에서 도메인 매니지먼트를 해서 새로운 도메인을 애드 도메인 해가지고 팔매도예요. 바이오 뉴 도메인 하는데 여기에 이제 예를 들어 제가 b1 is fun 뭐 이런 도메인을 썼다고 하면 여기에 물려가지고 바로 도메인 서비스를 해주거든요. 이걸 옮기는 작업들 여러 번 해줘야 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은 얼굴이 그 납핏이 박힌 상태로 돌아가서 그 백업을 들여다보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이것보다 더 최악이 있습니다. 네. 더 최악은 또 케이스로 설명을 드릴게요. 어떤 거냐면, 볼트가 다 좋은데, 볼트가 기본적으로 타입스크립트를 쓰잖아요. 그럼 npm이나 이런 것들이 패키지로 되어 있어요. 개발자분들은 아시겠지만, 개발자 아닌 분들 조금 어려우실 수도 있어요. 어떤 그런 서비스 동작하기 위해서 여러 기능들이 동작하기 위해서 도구들이 라이브러리나 뭐 이런 것들이 여기 들어가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npm에서 빌드할 때 최신화를 시켜줘요. 근데 여기 보면 버전이 지정된 게 있어요. 2.39.0 이렇게 있는데 이런 애가 업데이트가 돼버리면 기존의 패키지를 사용할 수 없다고 이제 디프리케이트 시키고 이걸 다시 업데이트 시키고 해야 되는데 그 과정에 이게 꼬인다고 하죠. 한번 꼬이면은 빌드가 안 되고 그냥 망가져 버려요. 코드는 정상인데 이 컨테이너 자체가 동작 안 할 때가 있거든요. 코드는 멀쩡한데 이 인프라가 망가져서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하냐면 그 설명에 다 써놨지만 뉴 채트를 해서 새로운 거 아주 간단한 거 홈페이지 만들어주세요 라고 하면은 코드가 쫙 나오거든요. 코드가 쫙 나오면 예를 들어서 이게 홈페이지 만들어주세요라는 게 있다고 하면은 들어가서 여기서 이제 스택 블리츠를 가고 스택 블리츠에서 이 파일들을 다 삭제를 합니다. 전체를 휴지통으로 다 지워요. 지우고 백업 받았던 파일을 여기다 밀어넣어요. 밀어넣고 여기 있는 거를 여기 보시면 오픈인 볼트 뉴라고 해서 쏴줍니다. 그러면 스택 블리치 있는 자료를 볼트에 다시 집어넣어줘요. 그러면 저의 잃어버렸던 영혼이 다시 탑재가 됩니다. 그렇게 해서 가는 방법이 있어요. 이게 세 번째 방법인데 저는 이거를 한번 해봤어요. 네. 여기까지 안 가는 게 가장 좋겠지만 이거는 AI가 만드는 실수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부분이고 제가 요청했던 거에 대한 만족하지 못했던 부분 때문에 돌아가는 것들은 제일 먼저 프롬프트 상에 있는 리버트를 가고 그게 아닐 경우에는 여기 그 세팅에 백업에 가서 롤백을 해서 포크를 새로 딴 거 지금 여기 포크를 새로 땄기 때문에 하나만 있어요. 롤백을 해서 포크를 딴 화면에 가서 그 작업을 한다. 그래서 보시면은 저는 이런 게 있어요. 제목에 보면은 614 스테이블 뭐냐면 이게 가장 마지막으로 업데이트된 안정화되어 있던 버전이었어요. 네. KBT 홈페이지 6월 13일 날 안정화됐어요. 왜냐하면 이런 대화들이 여러 개가 뜰 거거든요. 제목이 다 비슷해요. 그러면 여기에서는 이걸로 들어가서 제목을 바로 여기서 바꿔주면 되거든요. 망가짐. 네. 이러면 저희가 이제 채팅에서 망가진 거가 있는지 이거는 이제 새로 정상 동작 뭐 이렇게 정상 동작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 개의 그 채팅창 중에서 실제 동작하는 게 뭔지를 보고 찾아갈 수 있게끔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볼트 설명을 좀 드렸고요. 다시 좀 앞으로 들어갈게요.
볼트는 다 이해하셨죠? 제가 여기까지 설명드렸고, 넬리파이 설명을 드릴게요. 넬리파이는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엔드포인트를 관리해줘요. 제일 앞단에 있는 것들. 보시면 이것도 두 개 중에 이쪽 하나는 동작이 안 되는 예전 아인가? 내일 어쩌지? 이게 새로 포커 뜬 거죠. 네. 얘를 살리고 기존 거는 버리고. 저기 배포 앞에 말씀드렸지만 그 롤링 업그레이드라고 해서 기존 거는 두고 새로운 걸 만들면서 새로운 게 안정되면 기존 거 없애고 하는 식으로 배포를 하거든요. 기존의 걸 덮어 쓰지 않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기존 거를 살리고, 지금 새로 나온 거를 살리고 기존 거를 없애는 형태로 프로젝트 컨피그레이션 가면은 삭제가 있습니다. 딜리트. 네, 요새는 이게 트렌드죠. 네. 확실히 지울 거냐고 이름을 물어보고 삭제합니다. 네. 넬리파이는 들어오면 가장 먼저 하시는 게 우리가 만드는 거는 도메인일 거예요. 다른 거는 그 볼트가 세팅을 해주기 때문에 우리가 세팅할 거는 도메인. 여기 가서 새로운 도메인 물려가지고 이 안에서 도메인 관리할 수 있게. 원래는 그 전에 뭐 도메인 관리자가 있어가지고 뭐 CNAME 이런 거 다 관리했지 않습니까? 여기서 자체 관리가 되거든요. 예를 들면은 아직 설명을 다 못 드렸는데 리샌드 같은 경우는 SMTP 메일 발신 서버예요. 이거에 대한 MX 서버 주소, 이제 send.mail.vai.biz 이 주소인데 이런 것들 레코드 여기다가 저장해 두면 얘가 그 라우팅도 다 해줘요. 그래서 넬리파이에서 우리가 주로 쓰는 건 이거고 주로 보는 거는 뭐 빌드도 자동으로 하겠지만 프로젝트 가시면은 거기서 배포된 화면들 어떻게 배포됐고, 예. 언제 배포가 됐고 이런 것도 나옵니다. 그래서 넬리파이는 요 정도만 보시면 돼요. 네. 네. 그래서 넬리파이 하는 역할은 프론트 쪽에 배포를 해주고 앞에 보셨던 것처럼 도메인을 물리면 SS 인증서를 무료로 제공해줘요. 이 비용이 굉장히 많이 세이브가 돼요. 왜냐하면 저희가 비오니즈닷컴이라고 하면은 그 별점.비오니즈닷컴 하면 인증서 되게 비싸요. 근데 뭐 bbs.비오니즈닷컴 이러면은 인증서 하나에 1년에 한 3만 원 정도 할 텐데 이게 10개면 30만 원이잖아요. 이게 무료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좋습니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넬리파이라는 걸 배우셨어요? 네, 이름이 좀 어렵기도 하겠지만 보통 넬리까지 쓰면 넷플릭스가 뜨는데 검색해서 넬리파이라는 이름을 아셔야 됩니다. 슈퍼베이스는 설명을 제가 드렸고요. 포스트그레랑 DB를 쓰고 있고 어선티케이션은 제가 시간상 지금 설명이 안 될 것 같아서 기존에 제가 만든 걸 가지고 좀 보여드릴게요. 기존에 만든 거는 제가 이제 VAI 제가 서비스 하려고 만들어 놓은 여기가 맞습니다. 네. 프로젝트 세팅에 가보시면은 여기에 뭐 많은 것들이 있어요. 인티그레이션에서 여러 개 묶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뭐 여기서 제공해주는 인프라스트럭처 상태 볼 수도 있고 저는 주로 보는 게 여기서 제너럴 가시면은 기본적으로 이메일 인증할 수 있어요. 이메일 보내고 이메일 보고 거기서 클릭해가지고 회원 가입시키는 것들 그런 거 가능하고 구글 인증 보시면 클라이언트 아이디랑 시크릿 있는데 요거는 이제 구글에 가보시면은 콘솔이죠. 여기 보시면 제가 이제 VAI라고 하고 여기에 이제 클라이언트 아이디라는 걸 다 받아놨어요. 네. 비밀번호는 안 보일 거고 콜백 되는 것들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 콜백도 만들어 달라고 하면은 다 볼트에서 다 만들어줘요. 그래서 여기서 구글 인증을 받고 로그인할 수 있게끔 만들 수 있거든요. 네. 시간 관계상 거기까지 좀 안 되겠네요 오늘. 그래서 인증해 주는 거 DB 스토리지만 돼도 땡큐인데 인증이랑 이메일까지 돼요. 그래서 개발하기 굉장히 편하고 서버 인프라 세팅 안 해도 돼요. 저는 원래 인프라 엔지니어였는데 그런 것도 할 필요가 없고 중요한 부분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제 RLS 아시나요? RLS 들어보셨나요? 포스트그레 써보신 분 있으세요? DB? 없으세요? RLS가 뭐냐면 로우 레벨 시큐리티라고 해서 이거를 이해를 못 하시고 개발하시면 왜 DB가 갱신이 안 되지? 왜 자꾸 문제가 있지라고 할 수 있는데 이건 좀 짚고 넘어갈게요. 제가 화면을 좀 바꿀게요. 저는 다크로만 보다 보니까 눈이 안 들어오네요. 보시면 테이블 가셔서 보시면은 여기 자물쇠가 풀려 있는 거 보이세요? 네. 포스트그레는 기본적으로 DB 그 마이스퀘어 같은 경우 DB 접근하는 정보가 따로 있기 때문에 한번 접근하고 나서 그 마이스퀘어 커넥션 열고 작업하고 닫고 하면 문제가 안 되잖아요. 근데 얘는 다른 테이블의 간섭도 막기 위해서 그 테이블별로 RLS 설정을 해서 여기에 특정하게 정책들을 이렇게 넣어놨어요. 이런 식으로. 근데 이게
우리가 직접 개발을 하고 우리가 이 DB를 세팅을 하면 좋은데 이 AI가 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 디테일이 못 잡을 때가 있어요. 어떨 때는 RLS 정책을 스스로 잡고 들어가지만 어떨 때는 RLS가 안 잡혀가지고 DB의 커넥션은 되는데 이게 라이트가 안 될 때가 있어요. 리드만 될 때가 있고. 이게 왜 안 되지 해서 보면은 RLS 설정이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때는 여기 얘기를 해서 볼트에다 얘기해서 신규 가입에 대한 프로파일 테이블은 개발 중에는 RLS가 적용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그러면 그 부분은 RLS를 빼고 작업을 해줄 거예요. 지금 우리가 만든 게 B1을 줘볼게요. 프로파일 테이블에 유저 프로파일 여기 보면은 여기 자물쇠가 지금 안 보이죠? RLS 세팅되어 있는 상태예요. 지금 이 부분은 그 RLS에 대한 부분을 AI가 쿼리를 통해서 잘 적용했기 때문에 문제가 안 생겼어요. 근데 작업을 여러 개를 하다 보면은 저게 적용이 안 될 경우도 있거든요. 그리고 그 스키마가 빈번하게 바뀔 수 있는데 스키마가 바뀌었을 때 바뀌기 전 스키마에 적용된 RLS와 바뀐 스키마가 적용된 RLS가 충돌이 되면 DB가 라이팅이 안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일단 개발 테스트 단계에서는 좀 빼고 진행하겠다라고 하면은 볼트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면 돼요. 뭐죠? 네. 이렇게 보면 슈퍼베이스 커넥션이 지금 안 됐다고 나오는데 커넥션 풀렸네요 순간. 네, B1이시 가끔 이럴 때가 있어요. 커넥트 프로젝트 왜 풀렸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시 커넥션 됐어요. 네, 그래서 이 쿼리를 보면 RLS 임시로 비활성화 하겠다. 그래서 이걸 집어넣으면 지금 여기 들어온 부분이 열쇠가 풀렸죠. 워닝이 떨어졌어요. RLS가 풀렸다, 보안적 문제가 된다 라고 떴는데 네, 그건 서비스가 잘 됐을 때 이 얘기죠. 네. 돈 많이 벌면은 RLS 적용하겠습니다. 일단은 개발이 우선이니까. 이런 것들도 다 AI랑 다 가능해요. 옛날 같았으면 DBA랑 작업을 했어야 됐고, RLS나 이런 것들도 세팅이 좀 복잡할 수도 있거든요. 그 정책 잡고 하는 것 자체가. 그래서 그런 것들 다 해결이 된다는 거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주의할 거는 RLS고, 그리고 이 부분, 제가 그 주의사항을 적어 놨는데, 이런 경우 있습니다. GitHub을 연동을 하면은, GitHub을 지금 연동을 안 해놨죠. 새로운 걸로 제가 연동을 해서 쓰면은 이 코드가 하나는 스테이크 블리치 올라가고 하나는 GitHub에 올라가고 해서 좋아요. 좋은데 GitHub이 통신이 안 되거나 뭔가 네트워크 레이턴시가 있거나 할 때 얘가 빌드를 해야 되는데 GitHub으로부터 소스를 풀을 못 받아가지고 에러가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되게 사실 짜증나는 일이에요. 그럴 필요까지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GitHub 연동은 가급적 안 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GitHub 연동 안 하시고 스테이크 블리치에 얘가 올라가니까 스테이크 블리치 올라간 내용을 GitHub에 커밋하는 형태로 일방향으로 올려주시는 걸 추천드려요. 양방향 하면 물론 이제 빈번하게 계속 이제 GitHub을 업데이트 해주면 편하긴 하겠지만 어느 순간 내가 감당 못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GitHub은 스테이크 블리치만 쓰는 거를 추천드린다. 그렇고요. 이거 다 앞에 설명드렸던 부분들이고, 네. 로그 인증 방식도 제가 이제 어센티케이션 설명드렸고 구글 들어가서 설정하시면 되고, 그리고 그런 경우 있습니다. 지금 볼트에 보시면은 인증할 때 이메일이라고 바로 나와 있어요. 여기 보면은 회원 가입할 때 이메일 내용을 제가 기존에 만들었던 걸로 해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이것도 AI에게 말해놨습니다. 회원 가입할 때 발송되는 이메일 양식을 작성해 주세요라고 하면은 저걸 다 만들어줘요. 근데 이거를 요 내용까지는 API 콜을 못해요. 그래서 이 내용은 볼트가 여기 화면 프롬프트 위에다가 만들어 주거든요. 아니면 리드미 파일에 넣어줘요. 그럼 리드미 파일에 있는 걸 카피를 해서 여기다 붙여넣기 하면 이런 식으로 양식이 만들어져요. 나중에 이제 이게 MCP가 활성화되면 지금 이제 슈퍼베이스는 MCP를 연동시키고 있어요. MCP가 연동이 되고 나면 볼트랑은 그때부터 MCP랑 통신을 할 거기 때문에 API 없이도 거의 100% 커버가 될 거예요. 근데 지금은 이렇게 쓰시는 형태로 보시면 될 거예요. 네. 네, 그렇고요. 스테이크 블리치는 앞에 설명드렸듯이 이제 웹 ID예요. ID는 그 에디터죠. 개발하기 위한 에디터 툴인 거고,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컨테이너를 제공해주기 때문에 테스트 환경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볼트에서 그 환경을 보기 때문에 볼 일은 별로 없어요. 근데 ID를 직접 뭐 내가 작업하고 싶다. 여기는 주로 이제 VS 코드 쓰시네. 그런 거 안 쓰고 그냥 웹에서 내가 바로 코딩하고 싶다면 이거 쓰실 수도 있어요.
그 앞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쇼다이오는 숏링크 만들어주는 건데 여기 핵심이 앞에 설명드렸다시피 도메인을 꽂아서 쓸 수 있습니다. 보시면은 뒤에는 여기 있네요. 네, kbt.biz 여기 제가 꽂아놨거든요. 그럼 여기 안에서 도메인을 최대한 짧은 걸 샀어요. 세 자리. 네, kbt 3개, .biz 전체 5개죠. 요걸 누르면은 숏링크가 가게끔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이건 제가 아까 서비스 내렸죠. 저기 포크 떠가지고 없앴기 때문에. 네, 이렇게 해서 숏링크 관리할 수가 있고, 저 같은 경우는 되게 재밌어요. 분명히 이 회사는 저 혼자 있는데 포탈도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앱이나 이런 것들 어디서 받아야 될지 도메인 관리. 네, DNS를 제가 샀는데 이거는 이제 앱 시트라는 건데 구글 워크스페이스에 보면은 엑셀 시트를 앱으로 만들어주는 작업도 있어요. 이거 바이브 코딩보다 좀 더 원초적인 건데 이것도 한번 보고 들어갈게요. 요 보이시나요? 엑셀? 구글 시트? 구글 시트고 상위 부서, 앱 리스트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이게 DB입니다. DB. 이게 화면단에 보여지는 거는 스프레드 시트인데 결국 구글에서는 이 뒷단에 있는 부분들은 다 DB겠죠. 그래서 이거를 앞에 보여주는, 저희가 프레젠테이션 레벨이라고 하는데 앞에 보여주는 레벨에서는 구글 시트로 보여주면 뒷단은 분명히 DB이기 때문에 이거를 확장 도구로 와서 앱 시트로 해서 앱 만들기라고 하면은 그 시트를 기반으로 해서 앱을 만들어줍니다. 도메인 정보 관리하는 거 앱 보시면 도메인 관리 테이블을 제가 이렇게 이거 제가 만든 게 아니에요. 테이블 제가 만든 게 아니라 여기 데이터 소스를 가보시면 구글 시트에 이걸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거를 DB로 써가지고 바로 앱을 만들어 줍니다. 앱을 만들고 요 바로 가기 버튼 만들면 이게 서비스고요. 이걸 복사해가지고 숏링크 아까 그 쇼다이오에다가 집어넣으면은 하나의 앱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심지어 이거 모바일 앱도 돼요. APK 받을 수 있고 그 아이폰용도 쓸 수가 있어요. 네, 그렇게 쓸 수가 있고요. 거의 다 왔습니다. 그래서 쇼다이오 쓰시면은 지금 저희가 만들어놨던 산출물들을 간단하게 관리할 수 있어요. 그리고 쇼다이오 아까 보셨던 것처럼 이 화면 제일 위에 보시면은 QR 있지 않습니까? 이거 쇼다이오에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동으로. 바이브 코딩인데 바이브 코딩 아니고 왜 서비스를 이렇게 많이 알려주냐라고 하시겠지만, 바이브 코딩은 그냥 말하면 만들어주고요. 그 주변에 우리가 활용을 잘해서 서비스를 어떻게 빨리 띄우냐 하는 게 관건이기 때문에 그 내용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네, 이거 넣은 거거든요. 그래서 QR도 다 만들어줍니다. 옛날에는 이거 뭐 네이버 링크 만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럴 필요 없이 우리 비오니즈에 예를 들면 비오니즈 도메인 뭐 어떤 게 좋을까요? B1 이즈? 뭐 이런 도메인 CC는 차이나인가요? 뭐 이런 도메인 만들어서 숏링크 걸어놓으면 굉장히 편하게 쓸 수 있어요. 네. 숏링크 있고 리센드까지만 설명을 드리면 설명이 다 될 것 같아요. 리센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어떤 그 사이트를 만들고 나면 이메일을 발신해 줄 일이 빈번히 많이 있습니다. 생각보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대행해 준 서비스고 한 달에 3,000건이면 꽤 쓸만하죠. 네. 보시면은 도메인 설정을 하는데 도메인을 새롭게 도메인을 만들면 이런 식으로 세팅하라고 나와요. 이 값들을 넣고 저장을 하면은 베리파이가 돼요. 베리파이 되고 나면 제가 요거 캡처를 안 했네요. 요 화면에 캡처를 하나를 할게요. 여기까지만 할게요. 밑에 건 보안 상황할 수 있으니까. 네, 리센드. 원래는 제가 발표 자료 프레젠테이션 뭐 그 키노트 이런 거 띄우고 하는데 노션으로 발표를 하면 이제 이게 바로바로 수정이 가능해 가지고요. 이번에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리센드. 네. 요 내용 추가됐고요. 그리고 여기서 도메인 인증이 되고 나면 리센드를 쓰는 이유가 그거거든요. 연동이 쉽습니다. 세팅에 가보시면은 세팅의 인테그레이션 됐어요. 이 부분도 캡처를 할게요. 네. 요걸 제가 뭘 설명을 드리려고 보여드리는 걸까요? 리센드에서 기본적인 세팅하고 슈퍼베이스 인테그레이션을 누르면은 슈퍼베이스에 메일이 자동으로 세팅이 돼요. 템플릿이 옆에 보면은 여기 SMTP 세팅이거든요.
요거를 자동으로 해줘요. 네. 리센드 지금 여기 보시면은 이런 패스워드 제가 모르죠. 왜냐면 리센드 자동으로 넣어줬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이 되게 편리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제가 설명 드리려고 했던 그 구성은 다 설명을 드렸고 팁앤테크로 넘어갈 건데 한번 다시 보고 갈게요. 오늘 가장 중요했던 장면이 이거예요. 사실은 보시면은 볼트와 연결되어 있는 거죠. 스택 블리츠 쪽에 코드가 들어가는 거랑 LLM 통해서 코드를 받아서 기록하고 테스트하고 그 내용이 DB에 전달이 되고 DB에는 스토리지랑 인증이나 이런 걸 다 가지고 있고 라이브로 배포를 하면은 물론 여기서 테스트하는 것도 이렇게 이루어지겠지만 실제 사용자가 들어왔을 때는 넬리파이라는 엔드포인트를 통해서 DB와 통신을 하고 거기에 대한 것들을 서비스를 할 수가 있다. 요 개념이세요. 네. 그리고 뭐 인증이나 이런 것들을 리센드 통해서 메일을 발신할 수 있다. 네. 그래서 이거를 쓰실 때 가장 중요한 거는 너무 많은 말을 하면은 얘가 스파게티가 돼요. 안쪽에서. 그래서 간단하게 어떤 기능, 뭘 만들려고 하고 어떤 식으로 로드맵을 그리고 있는데 거기에서 어떤 기능을 먼저 만들어주세요 하면 만들어주고요. 그리고 제가 이거를 이제 앱으로 만들어줘 했더니 열심히 만들더라고요. 리액트는 이제 리액트 네이티브나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했는데 그건 동작을 안 하더라고요. 왜냐면 이제 그 모바일 빌드 환경은 여기서 안 되잖아요, 사실은. 그 SDK가 없기 때문에 안 되는데 되는 척을 해요. 배운 건 있으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안 된다고 결국엔 제가 실수했네요, 안 됐네요 이렇게 말을 이렇게 하긴 했는데 모바일 환경 말고는 이제 코드를 컨버팅하고 이런 것도 다 됩니다. 네. 기본 사용법 다시 설명을 드리면 복잡한 전체 그 마일스톤을 그리고 설명하고 하는 거 좋지만 원하는 기능은 하나에서 2개 정도만 구현해달라고 해야 되고요. 페이지가 오가면 안 돼요. 예를 들면은 제가 이제 기존에 개발했던 걸 좀 설명을 드릴게요. 기존 거를 가지고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대시보드라는 화면에서 제가 여기 뭐 구독 플랜을 뭐 바꿔달라고 해서 이게 수정이 됐어요. 이게 수정이 됐는데 수정이 됐다 싶어가지고 테스트 하다 보니까 여기 랜딩 페이지에 보니까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분석 결과에 대한 이거는 화면을 뭐 어떻게 바꿔줘 이렇게 해버리면 AI는 앞에 작업했던 그 시점에서 분석 결과라는 기능을 찾아가지고 고쳐야 되는데 그 페이지엔 분석 결과가 없거든요. 그러면 제가 요청한 이 분석 결과에 대한 이 부분에 대한 개선은 안 되고 다 됐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안 됐다고 다시 해보라고 하면 막 됐다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뭐야 이러고 이제 잠깐 쉬었다가 들어오면 분석 결과는 그대로 있고 앞에 페이지에 막 이상한 뭐 오물 같은 게 막 있어요. 막 분석 결과 막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명확히 이 작업을 하고 나면 지금 대시보드 작업은 완료가 되었고 랜딩 페이지 작업을 진행합니다. 선언을 하고 여기 보시면 화살표가 있어요. 인스펙터라고 있어요. 화살표를 잘 이용하셔야 되는데 화살표를 이렇게 보시면은 제가 이제 분석 결과에 대한 부분을 바꾸려면 화살표를 찍고 얘를 이렇게 내리면 이렇게 설정이 돼요. 이걸 딱 찍으면은 여기 파랗게 되거든요. 네. 그러면 해당 선택된 부분의 분석 결과를 개선하려고 합니다. 랜딩 페이지에 작업을 진행해 주세요. 이런 식으로 어디에서 작업할지 명확히 안 해주면 굉장히 난감합니다. 이거는 AI가 실수한 게 아니라 이거 제가 실수하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잘 알아두시면 실수를 좀 덜 한다. 토큰이 많이 사라지는 것보다 저희 영혼이 사라지는 게 더 문제거든요. 영혼이 휘발되는 걸 느껴요. 예전에는 제가 이제 직접 개발을 하면은 요거는 여기까지 개발하면 되겠다 해서 한 3일 걸리겠네 하면 3일 좀 넘어가면 조금 더 열심히 해야겠네 이렇게 하고 이게 조절이 되는데 AI가 개발하니까 하루 만에 이만큼이 나오니까 더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고 실수를 반복하듯이 보고 있으면은 너무 이걸 잘하다 보니까 잠을 안 자고 개발을 합니다. 요즘에 새벽 2시, 3시 이렇게 자요. 그리고 아침 6시 되면 눈이 딱 떠져요. 어제 마무리 못한 걸 또 바로 가서 하거든요. 페인이 돼요. 네. 그러니까 누가 AI 나오면 사람 일이 줄어든다고 했습니까? 일이 더 많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할 때 최소한 우리가 실수하지 않기 위해서 이런 것들, 기능적인 것들 잘 다뤄가시면 좋을 것 같고. 네. 여쭤봐도 되는지 네. 모르겠는데 지금 VAI 작업 중이시잖아요. 네. 지금까지 작업하시면서 든 토큰이 어느 정도? 토큰이요. VAI 지금 지난달에 이제 19일 날 결제를 100불을 했고요. 55밀리언 5,500만 토큰을 썼고 이 토큰 가지고 웹 서비스 3개를 개발했어요. 네. 한 달. 네. 네. 답변이 됐습니까? 네. 네. 하지만 개발이 완료된 게 아니죠. 네. 개발은 끝이 없습니다. 네. 욕망은 계속 생겨요. 여기까지만 해야지 했는데 기능이 계속 나오니까 이게 돼? 이것도 해볼까? 이래서 계속 넣고 있어요. 네. 네. 굉장히 빠른 시간에 가속화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 오신 분들은 굉장히 좋은 기회를 얻으신 겁니다. 이런 강의를 통해서 새롭게 변신할 수 있으니. 그리고 중요한 부분은 모바일 퍼스트라는 걸 기획자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모바일 퍼스트는 우리가 그 웹 서비스를 개발할 때 PC 기준을 만들지 않고 아예 시작부터 이 화면 보시면은 요 모양이 있거든요. 이걸 누르시면은 화면이 이렇게 줄어들어요. 그 아이폰 16이라고 나오는데 16은 아닌 것 같고 리스판시브라고 해서 이 정도 나오면 이 화면을 띄우고 개발을 하시면요. 기능을 최소화하고 핵심 기능을 앞에 담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앱이 킬링 앱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앱 서비스 계획을 개발을 하실 때부터 최소화를 담고 그 기능이 목표하는 것들이 들어오게끔 먼저 만들고 이걸 만들고 나서 나중에 이걸 확장했을 때 이제 이 반응형 앱이 늘어나면은 이 폰트가 깨진다거나 밀리거나 이런 게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기술적인 부분보다는 하나의 이제 사상인데 모바일 퍼스트 전략으로 화면을 작게 좁힌 상태에서 이 그 AI가 반응형 웹으로 개발할 수 있게 그렇게 해주시면 가장 좋습니다. 네, 그런 내용이고요. 그리고 앞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다 만들어진 코드를 코드 에디터 여기 들어가셔서 직접 이제 수정할 수가 있는 부분들. 그리고 이제 보면 readme.md 이것도 자동으로 만들어져요. 그래서 지금까지 작성했던 것들을 리드미 작업 파일로 만들어주세요 하면 다 만들어서 코드 푸시까지 해줍니다. 네, 문서까지 다 만들어져요. 이 그 프롬프트를 통해서 저와 굉장히 수많은 대화를 많이 나눴잖아요. 얘는 다 기억해요. 기억하고 있어서 지금까지 우리가 나눴던 아름다운 시간을 레드미 파일로 남겨주세요 하면 다 남겨줍니다. 네. 세상 너무 좋아졌어요. 사업하세요. 이제 사업하시면 됩니다. 네. 결론은 이거예요. 사실 시간이 이제 4시간 들었다는 게 코딩하는데 4시간 드는 게 아니라 디버깅 하는데 4시간이 들어요, 사실은. AI가 어디 가고 QA 역할이 더 커요. 어디에 뭘 제대로 갔는지 그런 거 기획마저도 얘가 다 해버리기 때문에 저는 거기에 그냥 뭐 바꾸는 작업 간단하게 하면 되거든요. 근데 디버깅이 굉장히 오래 걸리고 앞으로는 디버깅 하는 시간이 더 많을 것 같아요. 이 친구를 얼만큼 내가 신뢰할 수 있고 이 친구가 제대로 하기 위해서 내가 어떤 단어를 썼는지를 내 스스로 돌아보고 이런 시간이 더 많을 겁니다.